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인데요. 재미있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문자폭탄 해결책으로 이른바 욕하는 플랫폼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지난달 30일 한 얘기인데 이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30일 이재명 의원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오늘에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려고. 예, 비난을 가장 많이 받은 이달의 땡땡땡 뭐 이런 걸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놓고 욕하자는 거냐? 그러자 이 의원이 침소봉대한다.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뭘 그러냐라고 했고 종천호는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좀 재밌자고 얘기를 조금만 삐끗하면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전혀 본질과 다른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요새는 말하기가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것도 욕하는 거라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욕하게 하자 이렇게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 이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의원과 종천 의원, 원래 종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레드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선 모습입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 침소봉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당대표로서 온라인 포함해서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어야죠.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농담을 했으면 왜 앞에 얘기를 안 듣고 농담만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을 텐데 예. 그 대안이 없이 농담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 지금 저 의견은 당연히 수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당원들이 언로가 없어요. 지금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인데 민주적인 통로를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하나 던져놓고 비판받으면 내 얘기를 왜 또 왜곡했냐, 언론 탓하고 침소봉대한다고 공격하는 사람 탓하고 이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도자로서 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냥 왜곡했다, 언론 탓이다, 왜 내 뜻을 못 알아주냐 이런 식인데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좀 묵직하게 가야 된다. 본인이 한 말, 메시지, 행동에 예.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비판받으면 한 발로 후퇴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자기 고백 형식의 말이다. 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빗대서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듣기 의도를 걱정되네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이른바 뭐 이 개딸 양아들 이런 분들의 의사가 여과 없이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걸 당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무슨 뭐 욕하기 플랫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렇다면 그 시각을 좀 교정해야 된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별로 지도자답지 못하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좋은 기회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됩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교만한 태도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지금 좀 묵직하고 그다음에 이 저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은 이재명 의원이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은데 본인이 거의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자각이 약한 건지 없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대의제 그리고 정당의 기능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보여요. 직접 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인데 왜 대의제를 하겠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다 전 국민 손 들고 맨날 얘기하면 좋지 않냐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거기에서 정당이 탄생하잖아요. 여러 분출되는 얘기들을 모아서 정당에서 걸러주고 그래서 합리적인 여론을 구성을 해주고 뭐 선도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인데 지금 정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부분이 여기서 다시 뭐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 과잉 대표되는 특정 어떤 세력들이 과잉 대표되는 체제를 만들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장성철 소장님은 조금 과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니 제가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과하다고 해놓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뭔 말입니까? 그게? 조금 과하다는 거죠. 저는. 아, 약간 과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사실 내일부터 강원 지역부터 당대표 선거 투표가 시작되는데 조홍천 의원은 경선 컷오프에서 1, 2등 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비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1, 2위 표차가 별로 없었대요. 예, 뭐 거의 박빙이었다. 그래서 물론 뭐 중앙위원회에 한정된 거긴 합니다. 당심은 뭐 그렇게 압도적인 어대명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몇몇 캠프에 확인을 해보니까 수치는 공개가 안 돼서 모른다. 그런데 각 캠프마다 의견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말씀이 여론조사 30% 반영했잖아요. 예. 그걸 제외해 놓고 중앙위원들 투표로 보면 1, 2위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근데 여론조사 30%를 반영했는데 차이가 안 났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중앙위원 얘기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앙위원 340여 명 정도가 383명이 예. 유권자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340여 명이 그렇죠. 투표를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다 적어놓고 이 사람 나한테 했을 거야. 동그라미 치는 걸로 서로 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어. 그게 이제 그 숫자면 딱 그냥 당내 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들하고 그다음에 시장들 딱 여기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다 뻔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투표 형태가 달라지고 제가 많은 당내 경선들을 봤지만 저게 당직자들이 절대로 함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저거 만약 새 나왔다가는 본인 일자리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전부 다 그냥 본인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실 근거는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딱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강원 경북 지역 경선 결과가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